없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불소급 원칙상 개정전후 조례 중에서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 시행된 당시. 6번. 유리한 신법이라도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특별 규정을 둔 경우에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약간 예외적인 건데요. 신법이라도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특별 규정을 둔 경우에는 시혜적인 신법을 적용합니다. 알아두죠. 나중에 이 적용에 대해서는 한 번에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눈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의 개정 시 7번. 새로운 입법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를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진정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을 3번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동그라미 2번. 친일 재산은 취득, 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항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네, 이해가 되시죠? 친일재산 환수 같은 것은 진정소급입법이 가능하다.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지금 예외적인 판례를 보고 있어요. 국민에게 유리한 신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입법자가 반드시 소급 적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입법 재량의 문제다. 예, 동그라미 갈로 2번을 하겠습니다. 부진정 소급표. 아까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고 했죠. 부진정 소급표의 키워드는 진행 중입니다. 판례 1번 보겠습니다. 기간 과세에서 과세연도 진행 중에 하는 세법의 개정은 부진정 소급표에 해당하므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죠? 진행 중입니다. 부진정 소급표 진행 중. 소득세법은 보통 소득세나 뭐 이런 것은 1년 단위로 보통 매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2020년인데 이제 12월까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2020년 12월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소득세율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20년 한 6월쯤에 세법이 개정됐어요. 아직 진행 중인 법이기 때문에 이때 개정됐다 하더라도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란 뜻입니다. 기간 과세에서 과세연도 진행 중에 하는 세법의 개정은 부진정 소급표에 해당하므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계속 좀 더 읽어볼게요.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세율이 인상된 경우 이때는 세율이 예를 들면 3%였는데 이때까지 소득세율이 3%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0년 6월 중간에 세율을 3%에서 5%로 올린 거죠.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까지 걸쳐있는 과세기간 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인 사실에 해당하여 부진정 소급입법입니다. 동그라미 4번. 부진정 소급입법이 종정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불리하다고 해서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6번. 부진정 소급표일지라도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소급표가 제한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동그라미 8번. 의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 하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위에 같은 경우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같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한 개정의료법 하에서도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해서 개정의료법을 적용하여 의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 밑에 문장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문장 마지막. 소정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의적,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다가 개정으로 그 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위 사유를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는 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판례 보겠습니다. 밑에 2번. 여긴 시간적 효력에 대한 판례인데 어느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적용 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선 입법이 이루어졌을 때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관하여는 개선 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 전에 국법을 적용한다. 헌법 불합치를 하면 그 당시에 법이 있을 경우에는 명시적인 경우에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률에 관한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불합치 결정 전에 국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법률이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국법을 적용하거나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거죠. 경과 규정 같은 경우를. 네. 4번.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시행일 이후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과거의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소득과 연계해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미래의 일이니까요. 효력의 소멸. 일반적으로 법령은 당의 법령 또는 그와 동의, 상위 법령에 의한 명시적 개폐가 있거나 저촉되는 동의 또는 상위 법령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네. 그 판례가 중요한데요. 전문 개정의 경우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합니다. 법률 밑에 부칙이 있거든요. 법률 밑에 부칙이 있는 게 아니라 법률 안에 이제 부칙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부칙이 속한 법률이 개정되면 당연히 부칙도 소멸하는 거죠. 두 번째, 지역적 효력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제정한 기관의 권능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마지막, 국회나 중앙행정관청이 제정한 법령은 전국에 효력을 미치고 국회 중앙행정 맞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것은 당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효력을 가진다. 맞죠? 세 번째, 대인적 효력.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 규율하는데요. 내국인, 외국인, 자연인, 법인 여하를 물건하고 외국인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아야 되죠. 그리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해서 외국에 있지만은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한테는 속인주의가 적용됩니다. 내국인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건 형법에 많이 나오는 건데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인물 84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84쪽. 네, 84쪽이에요.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완성입니다. 완성.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아닙니다.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신법을 적용한 것은 진정 소급입법이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당사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국민의 이해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나 이익 증진시키거나 불이익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을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예, 밑에 해설이 그대로 있네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여기는 얘기하는 거죠.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까지 과세기간 이하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헌법은 아닙니다.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했어요. 이때 3%라고 예상하더라도 후에 6% 오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1년간 과세를 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진정서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친일 반민족 재산 환수 보셨죠? 개인의 신뢰의 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네. 위 문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속적 사실이나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고 여건 사실에 대하여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계속된 사실, 법 시행 후 소급입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진정이죠. 밑에 또 나오네요.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맞습니다.